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합니다. 취임 후 처음 갖는 정상회담에 문 대통령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현재 우리의 외교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에서 보내드렸는데요. 일단 미국 CBS 방송과 문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북핵 로드맵을 알렸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게 사실 지난 정부까지는 거의 검토 안 하던 내용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 과거에는 CBID라 그래가지고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그 폐기. 그래서 단번에 모든 북한 핵을 다 폐기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육자회담을 하는데 하도 이제 약속을 하고도 안 지킨다 이런 관념하에서 미리 회담이 나오려면 한 5가지 정도를 해라. 핵을 동결시키고 아예 사찰단 복귀시키고 모라토리엄하고 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신고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거 다 하려면 뭐하러 회담하냐 이러면서 아예 안 나온 거예요. 아예 안 나오고 그게 8년이에요. 그 8년 동안 북한은 마음 놓고 핵을 개발했던 겁니다. 따라서 단숨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실용적으로 시급한 일단은 중단부터 시키자. 중단이라도 시켰으면 지난 8년 동안 중단이라도 시켰으면 북한이 핵 능력을 이렇게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중단을 위해서 1차 회담을 하고 그러니까 동결이죠, 동결. 그리고 동결이 되면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이젠 더 이상 더 고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시간 여유를 갖고 그야말로 상호 위협 감소, 상호 안보의 논리에 따라서 정말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시켜 줄 테니까 포기해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포기하는 2단계, 이 2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굉장히 심플해진 거네요, 그러니까? 심플한 게 아니라 그전에는 오히려 한 단계로 모든 걸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러고선 아무 회담도 못 했는데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큰 욕심을 내다 아무것도 못 하느니 1단계로 끝나고 2단계에서 성공을 못 하더라도 더 이상 고도화는 안 되니까 일단 중단이라도 시키기 위해서 일단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동결을 시키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실용적 접근법이죠. 이른바 2단계 접근법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비핵화라 그러면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러잖아요. 비핵화가 뭐냐? 일단은 핵 활동을 중단시키는 거. 그 비핵화는 1단계. 그다음에 이제 동결. 그리고 나서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9.19 공동성명 이행을 해서 2.14 합의에 따라서 했던 불능화, 폐쇄 불능화, 그다음에 나중에 진정한 폐기, 그다음에 사찰 검증입니다. 그 단계에서 일단 중단이라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오바마 행정부는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한 3달 동안 그냥 북한을 선제 공격하겠다 막 압박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 얘기 다 없어졌어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정치를 잘 모르고 북한을 선제 공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심각하게 고민 안 해보다가 하나하나 주한미군 사령관, 태평양 함대 사령관, 국방장관 보고를 받아보니까 선제 공격하면 전쟁이 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수백만의 사망자가 생긴다.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는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달 전부터 모색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오토 원비어 사망 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의 반북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미국도 대화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뭐냐면 최대의 압박과 관여예요. 최대의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접어들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단절돼 있고 아무런 대화 채널 한 라인까지도 다 끊어진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의 기본적인 통신선부터 연결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호혜적인 협력까지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북핵 문제도 어떻게든지 대화로 끌어들여서 일단 동결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우리의 지금 얘기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대화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한 3달 전에 미국의 입장이고 지금의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라도 대화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정으로 우리는 북한의 체제를 전환시킬 생각이 없다. 예. 분쟁이 벌어지더라도 휴전선 이북으로 우린 넘어가지 않겠다. 네. 또 통일을 서두르지다 한반도 통일을 서두르도록 하지도 않.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 떨어 제발 좀 믿어줄 테니까 대화에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좀 문제가 될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지금 상황이 갑을 관계에서 협상에 있어서는 북한이 갑으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오토 원비어 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네. 다시 한번 이제 선제 공격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북한이 좀 찔끔했겠지만 네. 지금까지는 뭐냐면 4월의 위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김정은이 참 얕게도 예. 한 1000km 이하의 단거리 미사일 이런 거, 실제로는 한 2, 3000km, 4000km, 5000km 나가는 걸 각도만 조정하면 예. 고각으로 발사해가지고 사실상 중장거리 미사일을 이거 미국을 놀려댔거든요. 근데 예. 미국이 거의 손도 못 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지금 전혀 수세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은. 반대로 보니까 제가 북한이 보기엔. 오히려 지금 현재는 대화 국면이라는 표현도 지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갑이다. 갑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 힘이 예, 더 예. 세다는 게 아니라 예. 대화를 하자고 미국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에 제발 좀 나와달라고 미국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오토 원비어건만 제외하면.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건으로는 큰 이견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그럼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미국은 3개월 전과는 다른 네. 대화법을 이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지금 문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 접근법은 미국과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 거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누누이 강조하셨잖아요. 예.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하신 게 뭐냐면 예.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가 한 정책은 전부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오바마가 제일 못한 게 북핵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북핵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예. 역사상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한 거의 최초의 대통령이라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나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가 하고 싶다. 예.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의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죽여주고 예.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앵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거 뭐 미국은 미국 북한이 비핵화하면 대화도 안 하겠다는데 한국은 막 하려고 그러지 않냐 막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말씀하시기를 예. 대선 후보 때도 김정은이가 미국에 오면 햄버거 먹으면서 잘 타일러 보겠다고 했고 예. 두 번째로 최근에도 적절한 상황이 되면 영광스럽게 김정은을 만나겠다. 예. 그게 뭡니까? 정상회담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저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 예.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게 뭐 그렇게 빠른 겁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대로 언제든지 만나고 우리 대통령 만나는 게 뭐 그렇게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게 과연 그게 심한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말까지는 진지한 대화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조금 좀 여유를 갖고 얘기를 하셨어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예.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박사님, 근데 그 백악관에서 나온 어제 얘기로는 네. 북미 대화는 정상회담은 멀어진 것 같다라는 네. 얘기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랑 약간 배치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 당연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내 정치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분위기가 속 좋지 않을까요? 자기 지금 정치적 기반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탄핵될지도 몰라요.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이 지금 그냥 분노가 치솟고 있잖아요. 그런 예. 상황에서 지금 북한한테 강하게 나가야지 여기서 대화한다고 그러다가는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이거 우리가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들어가지고 북한한테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예. 그러나 놀랍게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온 게 사실은 4월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실험해가지고 미국이 정말 전쟁이라도 할 위기까지 갔으면 오히려 북미 대화가 좀 됐으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 그 북미 간의 정면 충돌을 안 했기 때문에 대화조차 안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네.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는 8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 그 경축사가 있습니다. 예. 그거 바로 직후에 한미연합훈련이 있어요. 예. 그 즈음에서 북한이 나름대로 기다리다가 뭐 아무것도 안 되면 장거리 미사일 쏘거나 핵실험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원비어 사건하고 트럼프가 이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인내심이 또 끝나가잖아요. 중국에 예.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 장거리 미사일 쏜다. 그러면 아마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장담컨대 예. 그 직후에 북미 대화가 열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그런 큰 위기 없이 그냥 대화로 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북미 간의 전쟁의 위기까지 가면 결국은 제일 손해보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선택은 무엇이 돼야 되냐? 큰 위기로 가지 않고 대화로 가는 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내용에 집중을 해보면 네. 문정인 특보의 최근 발언도 좀 논란이 됐고 앞서 얘기해 주신 원비어 씨의 사망 그리고 사드 논란까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런 해석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은 지금 한 6, 7년 동안 육자회담 한번 개최해보지 못하고 대화조차 못하는 가운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니까 우리는 완전히 북한의 핵위협에 빠져 있고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을 날라오면 우린 막을 것도 없어서 사드 갖다 놓고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게 됐잖아요. 따라서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결국은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잘 준비해서 가져오고 사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실한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드 갖다 놔도 북한의 핵미사일 날라오는 건 3발 날라오면 2발은 놓쳐요. 그러면 이게 억지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굉장히 그 효용이 약한 거죠. 그에 따라서 이 문제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고 문정인 특보의 고민은 뭐냐면 그러면 아까 핵 동결이 1단계고 2단계가 핵 포기라면 핵 동결을 위해서 회담을 해야 되잖아요. 회담 자체를 안 나와요. 어떻게 끌고 나올 수 있으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그 회견에서도 나오지만은 결국은 북한의 안보 딜레마 상황을 고려해서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약간 고려해주는 제안이 있지 않으면 회담 자체를 안 나온다. 따라서 그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를테면 문정인 특보가 구체적으로 얘기했듯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조정해 준다거나 아니면 전략자산 뭐 이를테면 B1B 전폭기 오는 거 뭐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 6개월에 한 번 오게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북한의 안보 딜레마도 좀 고려해 주면 나오지 않겠느냐. 명분을 주겠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문정인 특보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내에서 이 문제를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할 얘기인데 특보가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자기네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일단 부인하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인데 우리 국내에서 우리 미국의 정상회담하러 가시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이런 비판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그 문정인 특보가 발언한 그 CSIS라고 하나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그러면? CSIS가 아니라 무슨 윌슨 센터인가 하여튼 그거는 이제 학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오찬 연설 이런 거 하신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이건 저의 순전한 추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 예측도 불가능한 사람인데 사실은 문정인 특보가 하실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들어도 문정인 특보가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실 가정교사기 때문에 문정인 교수가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제 순전한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서 미국 사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은 한국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알려줬는데 당연히 미국은 일단은 자기네 협상력을 위해서 부인하는 쪽으로 나오고 개인 의견이라고 본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그거를 왈가왈부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거는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신뢰를 조성해서 한미동맹이 확실하다, 확고하다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훌륭한 분이니까 당신 국무장관, 당신 외교안보부 장관 한국 실무자들하고 잘 타협해봐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얘기를 들으면 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문정인 특보가 한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 내에서 그거 뭐 반미적인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심한 거다. 그리고 전략적인 고려가 없이 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히려 그거를 북핵 문제 해결하려면 저런 아이디어가 필요하겠구나. 그것이 썩 좋은 아이디어가 설사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를 반은 대표해서 가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다. 거꾸로 이렇게 칭찬해주면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친목 도모하기도 참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 문정인 교수께서 한 가지만 조심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였을까요? 이게 이렇게 연설하시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의 두 가지 제안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대통령에 대한 의견이- 언급을 하지 말고. 예, 나의 의견이라고 얘기해도 예. 청와대 특별 보좌관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한국 정부의 전략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 그걸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다 이렇게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설화법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약간 좀 아쉬워요. 그 부분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았을 그러니까 거예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카드를 일부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네. 제시할 진짜 카드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 구체적인 얘기를 예. 하실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예. 그냥 우리는 한미동맹이 우리 대외 전략의 중추다. 우리 수십 년 동안 한미동맹을 내 전임자, 전전임자도 다 존중해왔고 예. 나도 존중하고 대외 전략의 중추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다. 예. 그러나 사드 같은 건 국내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명이 나기 때문에 예. 한미동맹을 건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도 이거를 다시 조사해서 합법적으로 배치를 하는 게 한국이나 미국에게도 좋고 한미동맹에도 건전하고 좋은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실 수 있는 기반을 닦으신 거다. 문정인 교수가 기반을 닦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예방 주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저희가 이 얘기를 좀 더 깊게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희가 조성희 기자 리포트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북한의 인도 주재 대사가 네.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물론 이제 인도 주재 대사라는 거를 제가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잠정 또는 영구 중단하면 네. 북한도 네.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네. 지금 전후 관계가 바뀌었을 뿐이지 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문정인 특보의 발언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네. 이건 사실 그 북한의 오래된 입장입니다. 작년 아. 초에도 얘기를 했고 예. 북한은 사실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당연하게 이제 생각하지만 예. 북한은 미국의 군사력은 북한의 한 100배 이상 강하죠. 그런 나라하고 한국하고 연합훈련을 하니까 예. 두렵죠. 그리고 자기네 한미연합훈련하면 그 규모가 방대하니까 자기들도 비상 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름 소모되고 낭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죽겠죠 그들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자기네도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 예. 잠정 중단할 수 있다 항상 얘기해온 바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 9월 달에 미국 외교협회에서 외교협회라는 건 미국의 전문가 전직 외교관 하는 상당히 대부분 보수적인 분들의 지성인 집합소인데 예. 거기서 17명의 초당적인 보고서가 작년 9월에 나왔는데 예. 그 보고서 내용이 문정인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보다 한 발 더 나가 있어요. 예. 어. 거기는 마이크 멀런 합참의장, 예.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에버스타트 교수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 다 참여한 보고서예요. 예, 예. 그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대화조차 못 해보고 완전히 실패했다. 예. 이걸 규정을 하고 예. 두 번째로 그럼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대화를 북한이 안 나온다니까 대화를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핵을 중단하고 예. 지금 문재인 교수 한 얘기 똑같죠. 북한이 예. 핵을 동결하고 1000km 이상 미사일 시험 발사만 안 한다면 예. 예. 딱 그거 하나예요. 안 한다면 미국은 북한한테 영양분 지원하고 예.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조정해 줄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신뢰를 얻어서 회담에 들어가는데 회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 1차 회담의 목표는 핵 동결이고 그렇습니다. 동결이 되면 2차 회담을 또 하는데 2차 회담은 궁극적인 핵폭이다. 미국의 외교협회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CBID라 그래서 한 번에 북한 핵을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예. 17명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미국의 진보 보수 초당적인 보고서에는 1차 회담 목표는 동결이다. 동결이 목표예요. 예, 그거는 예. 놀라운 거예요. 예. 그전에는 동결까지 해야 미국이나 한국이 회담에 나간다 그랬어요. 네. 예. 근데 이것이 한국에서 나온 보고서가 아니라 미국 외교협회의 17명의 초당적인 보고서라는 거죠. 네. 그뿐 아니라 미국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 회견하면서 얘기하셨지만은 미국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미국에도 지지하는 사람 많다. 예. 한국의 언론에는 전부 그냥 그 CBID 그 해결책만 얘기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미국도 이 북핵 문제를 잘 알고 하다못해 페리 국방장관 이 사람은 영변의 기습 공격하자는 분이에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조차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 이걸 북핵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은 길은 대화밖에 없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 딜레마도 고려해 줘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 그 한 예를 문정인 교수는 이를테면 전략 자산의 좀 그 축소라든지 예. 아니면 연합훈련의 좀 축소 이거를 예를 들었을 뿐이지 예. 그러한 아이디어는 옛날부터 있어 왔고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최근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을 했고 원래 훈련은 해도 발표는 잘 안 했는데 네. 이례적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좀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도 역시 뭐 문정인 특보의 발언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래도 보세요? 미국 군과 국방부에서는 이거는 뭐 문정인 교수 일단 미 국무부에서는 개인의 의견이라고 개인의 의견으로 믿는다 이렇게 예. 하고 말았으니까 예.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오는 것이라고 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드는 아주 그 부분적인 억지력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억지력은 한미 동맹을 핵안전 보장 조약을 맺어서 한국에 핵무기 하나도 안 갖다 놔줬습니다. 핵안전 보장을 맺어서 한미 동맹 조약은 북한이 지금 남침을 해도 자동으로 개입되기 있질 않아요.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개입하니까 개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핵안전 보장 조약을 맺어서 북한이 남한의 핵으로 공격하면 자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해 주겠다는 걸 조약으로 맺어서 의회의 비준을 받아두면 우리는 그야말로 안심하고 국가안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 안 된다면 한시적 조건부로 전술핵 91년에 철수했던 거 다시 갖다 놓으면 그걸 가지고 확실한 핵 억지력을 가지고 예. 한시적 조건부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다시 철수시키는 예. 이것이 훨씬 더 확실한 한국의 국가안보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기회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께도 이걸 건의할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사드는 결코 완전한 핵 억지력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보다 확실한 억지책은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사용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예. 억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또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갖다 놓는 거죠. 예. 그 방책이 오히려 더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홍현희 박사님의 해법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여러 가지 외교 현안들 저희가 논의해봤는데요. 굉장히 뜨겁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